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어느 쪽이 유리할까? 끝나지 않을 주제지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어느 쪽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019년 7월 4일 올린 영상으로 일본 부동산 투기 기초 6으로 론의 변제 방법과 이자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금리 변동 없는 고정금리와 금리 변동이 있는데 완전한 전기간 변동금리와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어느 일정 기간 있고 나머지는 변동하는 금리에 대한 화면이 나오고요. 요것도 그 2019년 7월 4일날 올린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린 영상은 원금 균등 변제 이미지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원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정액으로 하고 이자가 처음에는 많아지면서 나중에 조금씩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주택론으로는 요거보다는 원리균등 변제 이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원리균등 변제 이미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균등 변제 이미지는 처음에 원금은 되게 조그만 금액을 갚아 나가는데 실제로 처음에 만약에 10만원 지금의 현재 빌리자마자 10만원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10만원은 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처음에 빌린 10만원에서는 원금은 얼마 없고 거의 다 이자만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이 조금씩 규모가 커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살고 집을 팔았다 했었을 때 내가 은행에 갚았던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게 이제 원리균등 변제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자, 고정금리는 국가의 채권,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에 근거해서 거기에를 참고해서 이자율을 결정을 하고요. 변동금리는 일본은행의 금리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좀 장단점을 알아보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돼 있어서 변제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도 변제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간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변제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처음에 결정된 그 금리로 계속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의 장점은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라면 변제액이 원금 변제액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 근데 단점이라면 변제 계획이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고 변제하는 금액이 그래서 세우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변제액도 오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17년 4월에서 9월 조사에 의하면 2017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이 조사에 의하면 변동금리, 전기간 변동금리가 50.4% 정도가 계약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 고정금리에서도 전기간 고정금리와 고정기간 선택형이라 해서 고정기간 어느 일정 기간 고정하고 나머지 선택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 요 고정기간 선택형이 36.9%, 전기간 고정형이 12.6%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저는 전기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하는데 전기간 고정금리는 이렇게 본다면 12.6%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에서 어떤 게 있냐?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는 이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계약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돈을 내면 되는데 변동금리는
4월 1일과 10월 1일 1년에 2번 이자를 다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지면 다시 높은 금리, 낮아지면 낮은 금리로 4월 1일과 10월 1일에 이자를 다시 책정하고요.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 변제 총액을 다시 책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자가 높아지거나 이자가 떨어졌을 때 변제액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5년에 한 번 다시 책정합니다. 그 다음에 125% 룰이라고 있는데 요 룰은 뭐냐면 5년 동안 이자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다음 5년 동안은 최대 125 다음 5년 동안에 다음 변제할 금액은 최대 125%를 넘지 않는 거가 룰입니다. 자, 요거는 갑자기 이자가 처음 5년 동안은 어느 일정 액을 내기로 했으니까 그거 내는 건 상관없는데, 자, 요 설명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매월 변제액이 10만엔이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원금이 4만엔, 이자가 6만엔을 내고 있다가 이자가 올라서 이자가 8만엔, 원금이 2만엔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자가 올라서 원금은 갚아나가지 못하고 이자만 10만엔을 냈을 때,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지고 이자가 10만엔을 내는데 매월 10만엔을 내는데 이자가 더 많아졌을 때, 이랬을 때 요 이자는 아직 내지 않은 이자로 5년 동안은 계속 내다가 요 이자가 다음 변제액을 조절할 때, 확인할 때 요 이자가 그 다음 변제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다시 변제액을 조정해서 다시 이자율하고 조정하는데, 이때 125%가 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씩 내고 있다면 다음에 낼 때는 12만 5천엔 이상은 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2만 5천엔 이상은 오르지 않게끔. 요게 이제 룰인데, 만약에 이게 12만 5천엔이 다 이자라면 본인은, 변제하는 사람은 원금은 갚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라면 어떠한 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저는 전기간 고정금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라면 고정금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선 주택론 같은 경우는 이게 단위가 보통 20년, 30년, 뭐 요즘은 뭐 35년, 45년 이렇게 더 길게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조금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길어도 제대로 한 25년은 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 뭐 일본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금리가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이 돈을 아마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고, 오고 나서 회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20-30년 동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불안해가지고 계획을 못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고정금리로 전기간 해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드린 건데, 집 살 때는 7년, 8년 정도 되는 집 나오는 거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금리로 한다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5년 동안은 고정 금액으로 내지만 그 이상이 되면 125% 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오른 금액을 부담을 1, 2년을 하지만 그 이상은 부담이 돼서 못 해가지고 집을 처분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 이때가 집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것도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물건은 우선 처음에 부동산으로 오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싸고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사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기보다는 부동산 업자가 살 수 있다. 요런 물건을 사는 게 좀 득이 될 거다 라는 부동산 업자끼리의 얘기지 그 소비자한테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소비자의 운의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그 부동산이 그걸 자기가 사지 않고 소비자한테 중개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7년 8년 되는 물건이 싸고 괜찮은 물건이 나올 테니까 그때 집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고정금리를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지금 집을 이제 20대 사면 30대 정도 되면 이제 결혼도 하면서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지출이 더 세집니다. 지출이 더 나갈 게 많아지는데 이때 고정금리라면 어느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만 빼놓으면 문제가 없지만 변동금리라면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오른 금액을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증가가 되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기가 있으면 또 애기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돼서 지출이 많아질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라면 고정금리로 해서 내가 어느 일정한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저축 얼마 이 집 나가는 거 얼마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금리를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떤 걸 선택할지 저에 대한 의견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